그래서 이런 감동이 쌓이다 보면 네. 우리나라는 감동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모든 세계인들이 쳐다보는 네.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장 많이 만들고 수출액수 많이 만들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심 국가가 되는 건 예. 아니고 그런 것이 꼭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할 수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예. 그리고 이런 감동스러운 얘기가 되면은 예. 사람들이 그 모랄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네. 사업을 해도 네. 잘 되기 마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 지난 하여튼 뭐 20-30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리더십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 그렇죠. 그게 옛날처럼 정보가 통제되고 그 언론이 이렇게 독점되던 시대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예. 어두운 측면들, 리더십의 어두운 측면들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옛날 방식의 그런 이 뒤덮여진 예. 껍질로 뒤덮여진 리더십은 이제는 유리알처럼 투명해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10년 전에 전화 부탁한 게 다 드러나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도 예.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자기가 유리병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 안에서도 남한테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네. 남 앞에 나서야 된다. 예. 그런데 떳떳한 사람들이 만약에 리더십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일하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그렇죠. 있죠. 따라가죠.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끄러운 리더십들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네. 이 사회가 네. 반발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시끄럽게 들리지만 예. 이거는 우리나라가 리더십의 치유 과정이다. 이런 저는 그런 생각. 역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 그런 이 환자인데 이럴 때는 병원 같으면 이 환자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우리는 의사는 예. 치료하기 전에 예. 문제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예. 찾아내는데 90%의 시간을 드립니다. 아, 예. 예. 아, 그렇지. 예. 와.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칠 때는 예. 우선 병을 정확하게 네. 진단하면은 치료는 쉽다. 아.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일반 사회 리더십에 비유하자 보면은 네.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도 안 한 상태에서 예. 뭘 고치겠다고, 예. 뭘 도려내겠다고 네. 칼 들고 춤추다 보니까 돌팔이처럼 사람 죽이고 예. 나라도 죽이고 예. 기업도 죽이는 예.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치료는 반 이상은 된 거다. 저는 그런 그리고 생각.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환자에 대한 그 애정. 그거 제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의과대학에서 문제 찾아내는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그게 진단학입니다. 진단. 예. 좀 구체적으로 조금 네. 가르쳐 주십시오. 진단학. 우선 첫 번째로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다. 네. 그러면 우선 환자가 왜 왔는지를 환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선 들어야 됩니다. 아. 네. 처음 경청을 해야 되고. 네, 경청을 해야 되는 거죠. 경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다음에는 그 환자가 그 살고 있는 이 방식, 예. 습관, 예. 가족 문제, 또 과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예. 자세히 캐묻습니다. 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소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네. 다 듣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통적으로 물어봅니다. 네. 우선 이 머리서부터 뭐 호흡기서부터 예. 또 소화기서부터 뭐 소화는 잘 되나 머리는 아프나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시스템 예. 리뷰라고 그러는데 예. 다 묻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찰을 합니다. 예. 진찰할 때는 우선 눈으로 보고 예. 만져보고 네. 또 이렇게 까뒤집어 보고 또 눌러보고 예. 예. 그래서 사람을 쫙 한번 예. 풀습니다. 예. 예.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피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요즘은 뭐 CT나 MRI나 네. 또 양전자 촬영처럼 좋은 이미징들이 많아서 기술적. 그런 거를 쭉 하다 보면은 예. 진단이 거의 뭐 90%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런 첨단 검사나 첨단 그런 이 진단 기구를 이용하더라도 우리 그 내부에 있는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를 열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열어봐야죠.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시험적 개복술이라고 그래요. 아, 시험적 개복술. 예. 알기 위해서 여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찾아내는데 모든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예.
밝혀내면 그다음에 치료는 뭐 그렇죠. 다 됐다고 봐야죠. 아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진단학을 예. 일반 그 이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 공부를 좀 뭐 시켜야 기업 경영이 어렵다. 예.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 예. 예. 그 문제를 찾아내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찾아내는 예. 이런 접근 방법은 우리 의사가 환자의 문제를 찾아내는 접근 방식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번에 우리나라 지금 드러난 세월호부터 드러난 작년에 드러난 문제 마지막 대한항공 문제까지 전부 다 할수 보면은 있죠. 그냥 위기에 대응하는 게 그냥 눈앞에 나타난 걸 진단도 하기 전에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그렇죠. 칼을 휘두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단정적으로 예. 하니까 항상 그 감춰진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그렇죠. 또 나중에 재발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숨은 그 병균은 그냥 넘어가 버려. 그렇죠. 예. 아 정말 그걸 어떻게든 교육 과정에 좀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그런 그 이 문제를 찾아내는 진단학은 예. 결국은 2, 3천 년 전서부터 아 예. 또는 그 이전부터 네. 이게 진화되어 온 방법이죠. 그 옛날에 교양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한의학도 교양의 또 중요한 영역 중 하나였던 옛날에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의학은 전부 다 이 한문으로다가 예. 이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글을 읽는 선비라면 예. 이 의학에 대한 상식을 반드시 가질 네.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하고 또 글을 읽는 선비라면 그 동네의 예. 건강까지도 네. 컨설팅 해주는 예. 그런 역할. 선비가 그러니까 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예. 아. 그 외갓집에 가면은 예. 그 글을 많이 읽으시고 또 거기서 훈장도 하시고 예. 아 그렇지만, 훈장도 했습니까? 예. 아 예. 그또 한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아직도 그 첫 방에 있는 그 이 약장, 약장. 그런 것도 있었고. 천장에 약봉지는 없었습니까? 그거는 뭐 사랑방에 있었죠. 사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 또 청진기도 또 있었어요. 어. 외할아버지가 청진기도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네. 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학이라는 것이 예. 반드시 아픈 사람만을 위한 학문은 아니다. 아 아픈 사람만을 위한 학문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사회 네. 또는 생명체 예. 또 생명 현상 예. 이 모든 것에 의학이라는 학문이 깊게 관여돼 있고 네. 거기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다 이렇게 분류된 게 예. 우리 전문 분야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하여튼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의학이라는 건 아픈 사람만을 위한 학문은 아니다. 아 아픈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